우선 오늘 수업 내용 말씀드리면 이거 방송 자료를 활용했던 건데 이게 방송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했거든요. 뭘 할 수 있을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했는지. 그리고 아마 저 수업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아마 중복되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왜냐면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나가기가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좀 추가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전반적인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매주 수요일에 지금 강의 듣는 분들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 번씩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회를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는 이거를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수요일에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방송이나 어느 게 있으면은 수요일 내용을 어, 목요일로 이동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내일은 전체 무료 강의가 있어서 그 준비하느라 오늘 수요일에 하고요. 다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되고,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해드릴 건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방송이랑 조금 다르게 추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첫 시간에 어떤 걸 했냐면 이제 블로그 동기부여에 대해서 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동기부여는 뭐 잘 하고 계시죠. 근데 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여기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수업을 다 듣고 계시니까 어, 더 현실적인 내용을 이제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아예 블로그를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좀 뜬구름 잡는 그런 것 같고 지금은 다 블로그 하고 계시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100일 프로젝트도 하고 하면서 가장 이제 좋은 일이면서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 그게 이제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플루언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적화로 가기 위한 딱 중간 단계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 인플루언서를 강조하냐면 처음에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잘 안 되면 뒤에는 그게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상태에서 어 이걸 다 빼잖아요. 빼고 한 분야로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잡블로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주제를 빼고 막 하나로만 운영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그때 가서. 근데 처음에는 어차피 방문자를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어차피 노출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노출 경쟁이 밀리잖아요. 좀 큰 블로그가 있고 작은 블로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이 시작하는 블로그는 작은 블로그예요. 근데 큰 블로그와 경쟁을 하기에는 어차피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초반부터 아예 한 분야의 글로 쌓아 나가면 생각외로 인플루언서는 굉장히 쉽게 돼요. 한 분야로 쌓기 시작하면. 지금 또 인플루언서 그 문턱이 살짝 낮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 초반에 그 뭐지? 인스타나 지금 외부 매체를 통해서 지금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 인플루언서가. 그래서 정지가 된 건지 아니면 활동을 안 해서 그게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웃 맺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팬하기 하잖아요. 제가 팬하기를 한 게 와이프 계정을 통해서 팬하기로 한 게 10,000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들어가니까 한 2,000명, 3,000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없어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외부 매체를 통해서 특히 막 그 헤어샵이나 이런 쪽 통해 가지고 인플루언서 되신 분이 되게 많았는데 인스타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블로그 기반으로 조금씩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초반에는 차라리 그 인플루언서를 노리기가 더 쉬운 게 말씀드렸듯이 한 분야로 방문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주제로 쌓아 나가면
인플루언서는 생각보다 쉽게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인플루언서가 됐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최적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하면 키워드 챌린지를 통하면 준최적도 최적 위에다가 글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유리한 요소가 되니까. 그리고 광고 제안이 들어올 때 예전에는 무조건 상위 노출이 돼야 광고 같은 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좀 성장함에 따라서 키워드 챌린지를 등록할 수 있으면 키워드 챌린지 등록만 해달라고 아마 들어오는 것들이 은근히 있을 거예요. 분야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적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절대 끝은 아니에요. 그 인플루언서가 쉽게 된 것처럼 그 운영 방향을 운영하는 스타일을 고집을 하시고 조금 더 그거를 이제 더 유지를 하면 분명히 더 최적화는 빨리 될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한마디로 성장의 목적지는 무조건 최적화 블로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적화 블로그는 아니더라도 그럼 뭐 준최적 6단계라고도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이제 카페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분석을 쉽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오히려 저품질도 지금은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 저품질 걸리신 분도 인플루언서 3-4명 정도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분야로 일단 꾸준히 발행을 하면 노출과 상관없이 네이버에서는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로. 그러니까 노출은 중요한 게 아니 네이버에서 방문자나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네이버 자체적으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이버에서는 글의 퀄리티, 노출이 아니라 그냥 글의 퀄리티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저품이 걸렸을 때는 싹 다 잊고 지나간 광고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제일 처음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해요. 그게 글 쓰는 거 소홀해지는 순간 블로그는 성장을 안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나는 좀 막 상위 블로거처럼 막 좀 그런 것처럼 나도 뭐 협찬 같은 거 이런 거 좀 많이 받아보고 싶다. 그런 거 받아서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주가 되는 순간에 블로그는 좀 엎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뭐 남들이 글을 지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체험단 글 같은 경우는 지워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딱 봤을 때 내가 내돈내산으로 썼을 때는 후기 형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제품이 어떤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체험단을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추천을 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노출도 안 되고 뭐 크게 도움이 될 그런 요소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지워줘도 큰 상관은 없지만 저품이 아니라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만약 블로그가 저품이다 그러면 그런 건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 때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흔들림 없는 블로그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로 이 뒷부분까지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차피 강의 수업료를 듣고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만 정립이 돼도 더 확실하게 정립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10번 정도의 수업을 구성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정말 이 시작하고 나서 블로그가 조금 관심이 좀 내 눈에 들어오다 보면 유혹거리가 더 많아져요. 왜냐면 나는 지금 100명이 들어오는데 200명을 만들고 싶고 1000명이 들어오면 2000명, 3000명을 만들고 싶고 그러면은 어떤 블로그 강의가 좋을까? 어떤 블로그 강의가 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정말 양심껏 설명을 드리면 큰 차이 없어요. 안 들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글만 잘 쓰고 있고 광고 같은 글 있죠. 뭐 체험단이나 광고글 같은 비중만 늘리지만 않는다면 사실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은 되진 않아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블로그는 트렌드만 따라가면 돼요. 트렌드가 한마디로 로직과 비슷한 얘기인데 어,
제가 강의할 때 한 번도 로직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그래도 다 인플루언서 되시고 성장하는 분도 있고 뭐 만불 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에서 로직은 만들어 놓지만 그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거를 파고든다고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럼 시간 낭비인 거예요. 로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뭐예요? 로직이 공개가 된 게 아닌데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그 추측이 트렌드예요. 추측이 왜 트렌드냐면 어느 정도의 정보는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글을 쓰는 트렌드는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글을 조금 적게 써도 상위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무조건 글을 하나 쓸 때 한 주제로 글 하나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포스팅 하나에도 한 주제로 하나의 그런 카테고리 키워드로 딱 쓰셔야 돼요. 예전에는 맛집을 써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내용을 다 담는 거예요. 글자 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맛집을 쓰는데 어떤 식으로 써줬냐면 아침에 애 유치원 보내고 기분이 조금 꿀꿀해서 사람들 불러서 브런치 가게를 갔다. 그거부터 이제 브런치 가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내용을 담아서 브런치 가게 가서는 또 외부 내부 있잖아요. 인테리어 뭐 어떻고 또 맛에 대한 그런 판단은 만자 중에 한 천자뿐이 안 될 거예요. 그걸 쓰고 또 브런치 가게 나와서 애 데리고 와서 또 저녁에 무슨 일을 하고 이것까지 써야 상위 노출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트렌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맛집이나 브런치 가게를 갔으면 브런치에 대한 내용만 명확하게 담으면 돼요. 그 이외의 것들을 꾸미는 글들은 지금 써주면 역효과가 나요. 지금은 상위 노출도 안 되고 그것들은 명확하게 빼줘야 돼요. 글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임팩트 있는 글만 써주면 돼요. 여행을 갔으면 여행에 대한 나만의 생각, 나만의 결과를 담으면 되고 후기를 담으면 되지. 여행에 가서 뭐 갑자기 내가 갔는데 막 정치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막 이 나라는 정치도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좋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약은 없지만 끝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글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여행에 대한 후기만 쓰면 되지 그 나라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글을 쓸 때 이런 블로그에 대한 트렌드만 알면 되지 그 로직에 대해서는 알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신노락이 문제가 됐던 것도 로직은 바뀌었지만 신노락에 대해서 강조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은 사진도 너무 상업적이거나 너무 대놓고 광고성 글로 뭐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글이나 사진이 상업적인 글로 너무 보였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나도 그런 로직이나 트렌드에 맞춰서 로직이 어떤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로직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어떤 글을 썼을 때 무조건 누락이 되거나 공식처럼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글이든지 명확하게 그 글에 대해서 딱 공식처럼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진에 너무 음식점이나 메뉴판이나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들 이렇게 추가되는 건데 이거는 로직이 대규모로 바뀌고 나서 뭐 한 보름 정도만 지나면 이런 것들이 글이 다 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글을 써야 된다. 거기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명확하게 그것만 딱 따라가면은 여러분은 정말 올바른 글쓰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강의할 때 글자 수가 짧은 경우나 사진이 너무 없는 경우, 글이 너무 뭉쳐 있는 경우, 또 사진이 너무 뭉쳐 있는 이런 경우 빼고는 제가 글을 별로 건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은 여러분들만의 개성이에요. 그 저는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이 단지 블로그에 대해서 좀 미숙할 뿐이지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영어에 관련해서 뭐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저보다 영어 지식이 훨씬 풍부한 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아라든지 뭐 출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단지 블로그에 대해서 미숙하다는 이유로 그런 주제나 그런 글까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글,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쓰는 글은 개성 있는 글이고 또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살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성적으로.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개성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을 담으세요. 그러고 나서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이후에 제가 판단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성을 최대한 살려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만드시고 저의 역할은 그걸 이제 다듬어 주는 역할만 해드리니까 최대한 개성 있는 걸 여러분들의 주 생각, 여러분들의 주능원을 최대한 담으세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험은 다 풍부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기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의 또 노하우도 있고 성공하신 분도 있는데 단지 블로그에 노출이 안 된다고 그런 것까지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맡겨두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 이런 노하우는 여러분만의 그런 것들로 담으세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글 이렇게 써야 된다더라 뭐 이런 틀을 너무 많이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저런 것들은 안 된다 다 무시하시고 여러분만의 개성을 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것보다 나중에 크게 봤을 때 그런 소소한 것들을 지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런 소소한 것들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득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은 여러분들의 개성이 담기거나 남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진짜 득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를 예로 들면 저도 블로그 할 때 약간 좀 고집은 있었어요. 고집은 있어서 무조건 여행 블로그는 아무것도 안 담고 여행만 담았거든요. 심지어 맛집도 좀 안 담았어요. 맛집도 잘 안 담고 무조건 여행만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봤어요. 진짜 원고 받지 말라는 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원고 받지 말라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수입이 진짜 괜찮았어요. 뭐 물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노하우는 생겨야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기반이 더 넓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생각을 꼭 하시고 너무 틀에 얽매여서 하지는 마세요. 뭐 제가 봤을 때 비싸고 비싼 강의를 가면은 틀이 점점 많아요. 뭐 지켜야 될 것도 어 많아지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지고 뭐 굉장히 어려워요. 이상하게 뭐 진짜 많거든요. 뭐 하지 말라 뭐 비싼 강의 들으면 들을수록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 무시하고 여러분은 블로그는 네이버에서도 뭐 어려우면 네이버 자체적으로 강의를 다 만들어 놓는 거 아시죠? 네이버 자체적으로 강의가 많이 있어요. 근데 블로그에 대해서는 강의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 말은 어렵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냥 글 쓰고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하면은 끝이라는 건데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고민 상담을 해보면 블로그 상태가 10만 명도 안 되고 뭐 이제 막 몇 개월 시작했는데 남들 쫓아가려니까 급하죠.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쌓이는 힘이 가장 중요한데 뭐 남들 뭐 4년 5년 한 사람 블로그를 뭐 단 몇 개월 만에 따라가려고 하니 어렵긴 어렵죠. 그런 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 멀리 보고 블로그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품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두 달 저품이면 뭐 한 1년 저품이면 어때요? 그거 어차피 무조건 벗어나긴 벗어나져요. 그럼 나중에 2년, 3년 지나고 그거 보면은 좋은 경험인 거죠. 나는 저품질까지 탈출한 블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저품을 탈출했다는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만의 경험이 되고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되고 그게 다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양하게 해보시고 좀 어쩔 수 없이 시간 투자하는 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를 할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쌓여야 돼요.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 블로그 여행 같은 거, 저 여행 같은 거, 여행 블로그 거의 10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와이프도 몇 년 운영을 했어요. 4년, 5년. 그러고 나니 이제 이런 것들을 받는 거예요. 아니, 와이프는 이제 2년 정도 됐고. 그래서 어쨌든 노하우가 그렇게 쌓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뭐 여행도 갈 수 있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어, 지금 원래 제가 이런 추천은 잘 안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주제가 없다. 아니면 내가 블로그를 세컨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이런 거가 있으면은 무조건 여행 블로그를 하세요. 지금 왜 이러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행이 계속 활성화가 된 상황이면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져 있어요. 이분들은 계속 이 큰 바운더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그게 없었다면, 코로나가 없었다면 계속 이분들은 어, 상위 블로거가 차지할 수 있는 여행에 대한 팸 투어라든지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다 가져간다고요. 그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은 이 조그마한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돈 쓰면서 그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게 아예 없어졌어요. 이 큰 카테고리가. 거의 없어지고 쪼그라들고 요만큼 쪼그라들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왜냐면 지금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해외여행으로 그나마 블로그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유지가 되지만 접은 분도 굉장히 많아요. 카테고리를 바꾼 분도 있고 또 잡블로 가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난 여행기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쓰세요. 그러면 여기 진입장벽이 굉장히 쉬워요. 그랬을 때 지금 많은 여행업체나 외국 해외 업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9월 달쯤 되면은 어, 저기 그 음성 진단서 이런 거 있으면은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여행을 쌓아서 여행 인플루언서가 되고 뭐 여행과 관련된 것들을 쌓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때 봐서 큰 걸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지금 인플루언서가 지금 좀 문턱이 좀 낮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것들은 리빙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키워드가 너무 많아지니까 리빙에 대한 키워드만 운영을 하셔도 최적화가 안 돼도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막 주변에 이렇게 막 봤는데 분명히 그거는 유리해요. 그리고 지금 인플루언서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어, 준체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봤을 때 어, 준체적을 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굳이 내가 잡불이 되지 않더라도 키워드 챌린지만으로 분명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행 블로그는 나중을 위해서 좀 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지금 한다는 거는 지금 인플루언서 약간 문턱이 좀 낮아진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회를 무조건 노려서 인플루언서를 하셔야 돼요. 인플루언서가 언제 또 문턱이 또 높아질지 또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플루언서에 대한 혜택을 대규모로 늘리면서 문턱을 확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질문 주시는 거는 뒤에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블로그를 오래 해온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는 여행이랑 리빙 쪽은 괜찮아요. 지금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 여행할 때 해외여행, 국내 여행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만약에 노린다고 하면 둘 중 하나를 더 몰아주면 가능성이 더 생기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선 주제를 좁히면 좁힐수록 인플루언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거 하나는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운영했을 때 여행이 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스타트가 완전 달라요. 왜냐면 그때 가가지고 여행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과 지난 여행을 가지고 그래도 좀 쌓았던 분이랑은 출발점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고, 어, 국내 여행에서는 좁힐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너무 좁은 주제는 할 필요 없어요. 그 육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앞으로 여기 지금 좀 어리신 분도 지금 참 20대 분도 많이 참여하죠. 어, 그 블로그 할 때 이 육아를 할 때 블로그는 진짜 경제적인 이득이 엄청나요. 정말 엄청나요. 이 육아를 했을 때 저희는 첫째를 키울 때는 무조건 여행 블로그만 했거든요. 그래서 받아 쓴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둘째를 했을 때는 처음부터 블로그를 하고 있었던 한 중간 정도부터 애가 한 3살 지금 그러니까 한 3살 때부터는 블로그를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받아 쓴 것만 해도 엄청나요. 유모차만 한 4개 정도를 받았거든요. 이거 보면 쌍둥이 유모차 아니면 좀 큰 디럭스 뭐 기내용 이런 거 다 받았어요. 유모차만. 그리고 이거 뭐지? 젖병 소독기 있잖아요. 이거만 한 5-6개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블로그만 하면서 이런 것들, 기저귀, 분유, 뭐 이런 것들도 남들은 사서 쓰는데 저희는 돈 받고 제품도 받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하나하나 하면은 다 도움이 됩니다. 뭐든 블로그를. 대신 중요한 거는 분들이 한 분야로 어느 정도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인플루언서를 만들어 놓거나 집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리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응모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체험단 할 때. 그거는 좀 활용을 하시면 지금 혜택을 보신 분도 은근 있어요. 보니까 지금 막 이것저것 받아가지고 하신 분이 은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 응모할 때 글을 쓰는 거죠. 내가 필요한 이유를 포스팅을 해서 응모를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고, 지금 블로그를 키우는 중에 사업체분을 많이 있어요. 사업주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블로그를 키울 때 내 블로그를 먼저 키우고 거기에 내가 따라가야지 블로그를 내 이야기를 뭐 이렇게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블로그가 성장도 안 했는데 제품을 홍보하다 보면 블로그 노출도 안 되고 뭐 별로 효과도 없고 그렇지만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독립적으로 무조건 키우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난 다른 시간에 얘기한 분들이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눠서 뭐 홍보 블로그는 홍보 블로그라고 명확하게 만들든 아니면 중요한 건 내 블로그를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내 블로그의 주제를 잡고 내 블로그가 성장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 무조건 성장이 먼저냐, 홍보가 먼저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 홍보 수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남들은 키워드 광고 다 돈 주고 하는데 돈 안 주고 할 수도 있죠. 내가 내 블로그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홍보하는데 내 입맛에 따라서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어딘가에 업체를 맡기면 그게 내 입맛에 맞게 홍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홍보를 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그런 이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위 노출도 무조건 센 키워드가 상위 노출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저희 동네 이제 청주에 돈가스 집을 하나 오픈한다고 해보면 청주 맛집으로 오픈 그 돈 주고 키워드 쓸 바에는 막 세 번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어느 동네 뭐 청주 동네 이름도 잘 모르겠네. 청주에 어떤 동이 있으면 그 동에 이제 앞뒤로 키워드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뭐 몇 개를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큰 키워드가 다가 아니라 세부 키워드, 작은 키워드를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다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입맛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이거 보시면 홍보 키워드 광고 홍보하는데 돈 꽤 많이 들어요. 홍보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뭐 누릴 수 있는 것도 은근히 많으니까 그래서 블로그를 할 때 목적을 딱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다. 내가 홍보를 너무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아예 블로그를 새로 만들어서 조금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식품이다 이러면 맛집이다 이러면 뭐 다양한 요리에 대해서 뭐 요리의 세계에도 올리고 하면서 블로그를 성장시키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블로그에 올린다고 홍보가 되진 않아요. 그건 약간 전략이 필요하고 마케팅적인 요소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점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건 마케팅에 대한 요소잖아요. 마케팅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타켓이 있고 또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약간 혹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케팅적인 요소는 블로그 성장과 약간 좀 대비돼요. 블로그 성장을 목적으로 두고 은은하게 PPL처럼 홍보를 하냐 이게 효과가 크지 대놓고 막 우리 가게 좋아요 뭐 어떤 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블로그 성장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율은 진짜 약간 조언을 듣거나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조언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 여러분 입맛에 맞는 광고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의뢰를 할 때 블로그를 알고 있으면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의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이게 또 블로그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게 전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 20명, 30명, 40명이 모인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공동 구매방이 있는데 공구방에서 내가 뭘 하나를 뭐 개설을 한다 이러면은 지원해 주실 분들이 적어도 뭐 10명, 20명은 되니까 그런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게 진짜 크거든요. 블로그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블로거를 여러분들이 다 돈 주고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친분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이런 거 잘 해주잖아요. 도와주고. 그래서 블로그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도움이 분명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보시면 되고 아까 블로그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블로그는 원고료랑 뭐 CPA, CPC, 그 다음에 체험단, 뭐 협찬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블로그 수익은 낼 수 있는 건 없어요. 블로그만으로는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디서 수익을 내야 되냐? 블로그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부가적인 것들을 노려볼 만한 거죠. 뭐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내 가게를 은은하게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더 유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에 대해서 계속 협찬을 받으면서 여행비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블로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블로그로 수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뭐 블로그 하나로 1,000만 원 벌었다? 물론 가능은 해요. 가능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최저가 블로거가 되고 상위권 블로거가 됐을 때 진짜 좋은 거, 비싼 거만 받았을 때 가능하지 그 모든 분들이 해당되지 않고 내가 블로그로 3, 4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 사람이 분명히 강의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강의로. 그 강의가 아니라면 한번 빼보세요. 그 금액을. 예를 들어 어떤 분이 500만 원 벌었다? 그럼 저 사람이 강의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고 빼보시면은 명확하게 그 블로그 상태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강의를 뺐는데 10만 원도 못 벌었다. 그럼 그건 수업 들을 필요 없어요. 그분은 이 말빨이 좋아가지고 마케팅적인 요소가 강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그럼 블로그 자체로는 매력이 없어요. 뭐, 제 진짜 많이 봤어요. 뭐, 내 블로그로 200만 원, 300만 원 벌었다. 진짜 많이 봤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오래 가시는 분들은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으로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르는 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길러졌나. 저 사람은 블로그 뭐로 돈을 버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눈을 한번 길러보세요. 뭐 만약에 블로그로 그리고 그 사람 블로그를 어떻게 직접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꼭 보실만 해요. 근데 블로그에 이런 것도 제가 하나의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블로그에 블로그 성장법만 담은 블로그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 있는데 블로그 성장만 담는 블로그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블로그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강의를 하기 위한 블로그예요. 강의를 하기 위한 블로그는 맞지만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절대 없어요. 그냥 그분은 블로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블로그를 이용을 하는 거지 그 블로그로 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니에요. 블로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뭐 요리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원고료를 받고 쓰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블로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원고료를 받고 대신 글을 써주기도 하면서 뭐 키워드 관련해서 써주기로 하면서 돈을 받잖아요. 적절하게 조절도 하실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강의는 많이 안 하겠어요? 강의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받아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 여기에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대다수가 아직까지는 그 제가 이제 최저가 블로그라고 드린 분 이외에는 뭐 아직 원고료를 받고 글을 쓴다거나 협찬을 받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사실 좀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드리는 거는 뷰티는 돈 진짜 많이 돼요. 뷰티도 그 수익화 카테고리 중에 아주 큰 분야입니다. 뷰티 같은 경우에도. 모든 분야는 다 수익화 관련, 안 되는 거 설명해 드릴까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방송 리뷰, 도서,
그다음에 뭐 영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피하라고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수익을 위한다면. 음, IT가 진입 장벽도 높고 돈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할 만한 것도 많고. 그지만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뭐 리빙도 괜찮고 뷰티, 여성분들 뷰티, 육아도 괜찮아요. 육아도 아이들 뭐 하면서 그 받을 수 있는 협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육아는 이게 단점이 한정적이에요. 2, 3년, 3, 4년 빠삭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주제를 바꿔야 돼요. 애를 계속 낳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어 이게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기가 5살, 6살이에요. 아기가 이제 5살, 6살인데 육아 관련하면은 사실 육아의 기준은 아직도 육아죠. 아기가 5살, 6살이면은 어,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뭐 육아에 관련돼서 쓸 게 많은데 아직 아이니까 쓸 게 많은데 이게 한계가 왜 한계가 오냐면 육아는 대부분 36개월 이하로 집중이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제품이라든지 뭐 기저귀, 젖병, 뭐 분유, 뭐 이런 정말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육아용품들이 36개월 이하로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커버리면 36개월만 지나도 아직은 내가 봐도 아기인데 이 육아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애매한 거죠. 그럼 4살, 아기가 4살 됐다, 5살 됐다, 이때부터는 분명히 다른 카테고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은 차라리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든지, 이 편해요, 이게 사실. 아니면은 뭐, 진짜 차라리 푸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좀 진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육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또 내가 또 아이를 또 봐야 되고 이러니까 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육아 블로그는 2년이 한계예요, 2년이. 한 12개월부터 한 36개월까지. 그 지나면 또 육아 블로그가 안 되거든요. 그럼 애를 또 낳아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YRP가 살짝 육아로 했다가 지금 완전 거의 푸드로 지금 하고, 육아는 그냥 첨부 약간의 그걸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셋째를 준비 중인데, 저희는 이 셋째를 만약에 낳으면 육아 블로그는 따로 만들 거예요. 이게 너무 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육아 블로그는 아예 따로 할 예정이고, 그래서 블로그는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블로그를 잘 나눠서 운영하는 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하나에 많은 걸 담으려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거 CPA, CPC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클릭당 돈이 발생되고 쿠팡이나 이런 것도 한 발생이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쿠팡도 뭐 식품이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리빙 쪽이 있을 거고 뭐 자동차 용품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많잖아요. 거기다가 CPA 주제가 뭐 어떤 걸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블로그 주제가 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분산이 되면 잠깐 돈은 될지언정 블로그 성장에는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 수익화와 성장은 한 번에 같이 곁들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 같이 두지 마시고 성장은 성장에 완전 집중을 해서 나중에 활용하는 거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게 맞아요. 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네에서 파스타 먹을 거면은 나중에 참으면 호텔이나 뭐 유명 레스토랑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저희도 맛집에 대한 것들 포스팅을 잠깐 해요. 와이프도 푸드지만 이제 뭐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하는데 제안이 어떤 게 들어오냐면 이제 막 뭐 한우 전문점, 뭐 이자카야 전문점, 뭐 이런 데서 들어오거든요. 뭐 일식 전문점. 한 사람 앞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진짜 고급 이런 데서 들어와요. 그런 데는 가서 가끔씩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성장은 성장대로 두고 활용은 그렇게 가끔씩 한두 번씩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싶다. 난 체험단 진짜 너무 하고 싶다. 난 체험단에서 진짜 그런 진짜 큰 희열을 느낀다. 이런 분들은 새로 만드세요. 블로그. 그래서 거기서 나의 재미를 추구하고
성장은 성장대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오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개성을 쌓는 글, 개성이 있는 글들을 여러분이 쌓다 보면 여러분만의 그런 노하우를 쌓다 보면 나중에 강의를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관심이 있어서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블로그 강의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만의 블로그를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진짜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런 노하우를 많이 쓰세요. 그리고 아까 카테고리별로 수익화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은 드물어요. 이게 왜 드무냐면 블로그는 어느 정도 성장이 조금 돼야 돼요. 뭐 업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블로그 총 방문자 수가 10만 명도 안 들어오고 하루 방문자 수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드물겠죠. 뭐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뭐 다른 소리 안 들리시죠? 괜찮죠? 예. 그래서 블로그를 일정 수준 이상 키우는 거는 당연히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제한이 점점씩 들어와요. 메일로 광고성 같은 메일이 아니라 업체의 명을 밝히고 또 어, 원고료도 명확히 밝히고 주제도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의뢰가 들어와요. 뭐 얼마나 뭐 제한이 되겠냐, 뭐 어떻게 제한이 되겠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와요. 그런 주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보이시죠? 뭐 비즈니스 제한, 뭐 블로그 협업 제한 이런 거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제한 뭐 이런 것들도 오고 뭐 많아요. 뭐 이게 보이시죠? 뭐 SK 브로드에서 요금제 관련 리뷰를 할 때 부모님과 뭐 할 때 원고비 20만 원 이렇게 보이죠? 이 블로그가 성장을 하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오냐면 한번 날짜를 한번 지정해서 한번 해볼까요? 26일 날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거는 그냥 제품 제공이죠. 그리고 이거는 아니고 이건 뭐죠? 알칼리수 알칼메디 뭐 이런 게 들어왔었나 보네. 뭐 이런 정수기 들어온 것도 있고 아까 이게 20만 원이었죠. 경동 나비엔 10만 원. 그럼 이날만 해도 30만 원이죠. 어,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30만 원 뭐 아마 그 비슷해요. 그런 것들 다 받으면은 그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이 계속 들어요. 명확하게 밝히고 예, 최적화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판단이 성장이 나중에 해서 최적화 블로그가 됐을 때 말하는 거고 최적화로 가는 길에도 많이 들어와요.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서포터즈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만의 노하우도 쌓을 수 있고 나쁘진 않아요. 길게 하는 서포터즈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이 당연히 여러분 카테고리별로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요.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카테고리별로 되게 다양하게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 블로그가 뭐 한 10만도 안 된다. 총 방문자 수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장이 어느 정도는 되고 난 이후에 들어오니까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내가 글 열심히 써서 방문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블로그가 점점 성장하면 나중에 계속 들어와요. 이게 블로그만 유지해도 매일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얼마나 할 맛이 나겠어요. 이거에 다가 아니죠. 블로그 애드 포스트만 해도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생각보다 블로그 애드 포스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뭐 누구는 뭐 과장을 하면 진짜 뭐 온라인의 건물주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건 사실 낚는 거랑 비슷해요. 그거는 왜냐면 건물은 사라지지 않지만 블로그는 잘못 운영하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운영만 잘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노하우는 남아있게 되는 거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잠시만요. 애드 포스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누릴 수 있는 건 점점 많다는 걸 그리고 블로그가 갈수록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사람들한테 교류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점점 이용자도 많아지고 블로그 포스팅 양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금방 없어질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시면은 상관없어요. 음, 그리고 나서 질문은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 분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이런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료가 계속 쌓이면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되고 내가 그 상대편한테 그 블로그 이름 정한 게 있잖아요. 그거만 말해줘도 어, 여러분들이 상대편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뭐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만의 명함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 블로그에.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진짜 미래를 위해서 큰 투자 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지금 시작을 하면 늦지도 않고 진짜 가장 좋은 시기고 또 코로나 시대에 막 엔잡 막 이것저것 막 많이 하잖아요. 괜찮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수익을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블로그 한 달 한다고 갑자기 뭐 수익이 엄청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진짜 꾸준히 6개월 이상은 해야 그때 가서 뭔가가 생기지 지금 당장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잠깐 이 질문 답변 드리면 어, 하루 방문자가 5천이다가 뭐 그거는 키워드 챌린지를 많이 해서 갑자기 키워드 챌린지 노출이 많이 돼서 방문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는 뭐 그거는 글쎄요. 뭐 어디 이슈 글이 등록이 돼서 올라갔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블로그를 보지 않는 이상 몰라요. 블로그를 보면 어느 정도의 분석이 가능한데 블로그를 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지금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큰 무기를 가지고 계신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시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블로그는 장기적으로 지금 무기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거를 꼭 하시고 오랫동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질문 같은 거는 제가 따로 이게 만약에 리빙 카테고리에 원예가 있다 그러면 리빙에 다른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큰 틀에 의해서 쓰시면 돼요. 육아도 엄청 많잖아요. 뭐 분야가. 큰 틀만 유지한 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좁히면 좁힐수록 인플루언서는 되는 건데 인플루언서 되셨다면 리빙이라는 주제로 약간 넓혀서 그냥 그 주제를 꼭 쓰시면 상관없어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좁히면 좁힐수록 좋고 최적화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가지 분야는 크게 한 가지 분야는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블로그를 할 때는
일단은 막 아무거나 써보고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를 더 좁혀야 되겠죠, 갈수록.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는 해당 분야의 카테고리를 약간 넓게 운영을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전혀 뭐 다른 상관없는 글을 쓰시면 당연히 성장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뭐 좋은 강의라고 해봤자 뭐 다 가봤자 비슷해요. 그런 거. 뭐 방법이 더 제가 진짜 뭐 꿀팁이 있으면은 뭐 전달해 드리고 뭔가 진짜 엄청난 노하우가 있으면은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해드릴 텐데 그런 게 뭐 없어요. 별로. 물론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고 진짜 막 자기만의 로직을 막 다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라면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있다면 뭐 이미 퍼져도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하지 마시고 물론 이건 있어요. 이 블로그를 어떻게 어 저는 최저가 블로그 아니에요. 제 그 강의 올리는 블로그.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기적으로 블로그를 키우는데 노력을 하시면 되고 너무 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글 쓰고 이거 하다 보면은 블로그는 제가 아까 말하는데도 끊어진 게 뭔가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분명히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 예를 들어서 체험단이라든지 뭐 체험단 수익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추구하는 이 운영 방식이 조금 그런 노하우는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노하우는 분명히 조금씩 달라요. 뭐 마케팅적인 요소를 좀 강조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홍보 분야를 강조하고 싶다든지 이런 건 조금 다른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블로그 성장하면서 좀 약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안받은 블로그는 와이프 블로그예요. 와이프 블로그 로그인 해가지고 보여드린 거고 저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거보다 적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강의 쪽이고 건강 쪽이니까 생각보다 적고 제 광고 글을 너무 많이 실었더니 제 블로그도 상태가 안 좋은 편이에요. 지금 그렇게. 어, 서포터즈를 이제 제가 서포터즈 사이트 제가 알려드렸죠 이전에 이거 위비티라고 여기 한 번 더 알려드려야 되나? 네. 위비티라고 여기 들어가시면 서포터즈 있는데 같은 분야의 서포터즈라면은 육아 서포터즈면 육아 서포터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전혀 뜬금없는 서포터즈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음, 내가 지금 육아인데 막 해피 저런 거 있잖아요. 뭐지? 유한양행 이런 것들 서포터즈 하면 안 좋겠죠. 이런 거. 예, 뭐 이런 거 하면은 좋을 일이 없겠죠. 육아, 리빙 하시는 분도 이런 거 하시면 되겠네요. 다양한 책, 뭐 집과 관련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스포츠 관련되면 스포츠 관련된 뭐가 있지? 뭐 마케터 이런 것도 모집을 하네요. 이건 대학생이네. 예. 예, 최적화가 되고 나서는 다른 주제 올려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때는 잡불로 하시는 게 물론 그 주제는 명확한 주제는 하나 또 중심을 잡아가면서 다양하게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뭐 군 이런 것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여하셔서 하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서포터즈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제만 같다면 서포터즈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유 있네요. 유아 어린이 서포터즈 이런 거 있네요. 독도 바르게 알기. 뭐 여행 관련 서포터즈라면 어
이런 걸 해 줘도 상관없겠네요. 이거 뭐 면접도 보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활동에.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해 드리고 다음에는 어 블로그란 이것도 기본과 관련된 건데 여기서 말한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 놓은 내용을 토대로 한 1 시간 정도 또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해 드릴게요.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는 각 단톡방을 통해서 받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1 시간 정도는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뭐 새로운 내용이 또 들릴 수도 있어요. 뭐 같은 내용이 들릴 수도 있고 새로운 내용이 들릴 수도 있고 뭐 쪼끔이라도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있으면 좋겠죠. 이제 그걸 해서 최대한 담아서 말씀은 드릴게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그리고 어 블로그에 대해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면 최적화가 된 블로그는 인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 활용법에 대해서는 어 진짜 카테고리별로 달라요. 이거는 약간의 노하우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장까지는 글 쓰면서 막 하지만 그때부터는 운영이에요. 하마디 기업도 성장을 시키는 게 있고 기업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다를 수 있고 뭐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준최적도 머리를 잘 써서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다는 건 아니라 좀 카테고리별로 맞게 주제별로 맞게 인플루언서가 되고 키워드 챌린지도 적절하게 참여하면서 하다 보면 이 준최적도 수익이 꽤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최적은 진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한 달의 수익이 정말 큰 차이가 많이 나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노출은 일정 부분 보장된 게 최적화 블로그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도서라든지 뭐 성장, 자기 계발 이런 거 올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강의할 거 아닌 이상 별로 활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그런 거는 지금 해 보시면 되죠. 푸드 인플인데 에어프라이어 제품 들어왔으면 그런 거는 하셔도 돼요. 네. 뭐 하나 정도는 인플인데 그런 거 하나 정도 한다고 되잖아요. 어쨌든 카테고리는 맞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거는 하시면 돼요. 와 그런 것도 어 그러면은 키워드 챌린지 권장을 하지 않겠죠. 무조건 키워드 챌린지 한다고 상위 노출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키워드 챌린지를 하면 할수록 키워드 챌린지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왜냐면 상위 노출의 비율이 좀 감소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세요. 왜냐면 이거의 답은 어떻게 알고 있냐. 최상위권 블로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최상위권 블로그 보면은 키워드 챌린지 뭐 30개 40개 하는 게 아니라 1,500개 2,000개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 뭐 뷰탭에서 빠지는데 그런 걸 왜 하겠어요. 한마디로 키워드 챌린지 진짜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서 모아서 올려야죠. 예 무조건 갖다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노출이 될지 몰라요. 만약에 그게 안 좋다고 예. 안 좋다고 하면 그게 뭐 그 상위권 블로거들이 1,000개 2,000개를 왜 했겠어요. 그냥 무조건 다 해서 붙이는 게 맞아요, 키워드 챌린지는. 그래서 어 다음에는 이 블로그 2차 시에 대해서 인제 강의를 해 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하고 앞으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이걸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번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이 강의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번 달에.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거고 네 이전에 뭐 각 100일 챌린 이게 키워드 100일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또 영상도 올려 드리고 한 거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어
100일 프로젝트는 앞으로 이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무료 강의에 대해서 무료 강의는 내일은 아무튼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그 요소 조금 다르게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직 강의 공지 안 올렸어요. 어차피 그 단톡을 통해서 이제 할 거라서 저 공지는 내일 올릴 거예요. 그래서 단톡에 그냥 링크를 남겨드릴 거라서 예, 뭐 공유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돼요. 일주일 상담이 이거는 따로 개인 톡을 드려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매주 점검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고요. 예, 이거 강의 녹화를 했거든요. 다행히 어제는 녹화를 못하고 오늘 녹화를 했으니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보면 뭐 보실 분은 보셔도 되고요. 블로그 강의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오늘 이제 10시인데 다들 포스팅도 하나씩 하셔야죠. 그리고 그 카페에 대해서 그 활용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거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카페가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크고 여러분도 카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카페 이벤트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추천 같은 거나 이런 거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것도 그리고 그 카페에다가 분석하는 거를 올려놓을 텐데 100일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차피 해드리니까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제 100일 프로젝트 하는 분들은 매달 제가 그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 아무튼 카페에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것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료 강의 하니까 내일도 너무 자주 뵈면은 좀 그런가요? 아무튼 내일은 무료 강의하고 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강의 끝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예. 다들 고생하셨고 이제 포스팅 하러 가셔야죠. 예.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 번에 마감하도록 할게요.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